왜 저 사람은 자꾸 선을 넘을까? 처음엔 괜찮았는데 점점 심해진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말투가 조금 거칠어지거나 농담이 조금 과해지거나 부탁이 조금 무리해집니다. 그때는 넘어갑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 정도는 괜찮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행동은 점점 커집니다. 말투는 더 거칠어지고 농담은 더 과해지고 부탁은 더 무리해집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원래 저런 사람이었나? 하지만 중국 전국시대 법가, 사상가 한비자는 전혀 다른 설명을 제시합니다. 선을 넘는 이유는 성격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비용과 결과가 없는 구조 때문이라고. 사람은 처음부터 큰 선을 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무례하지 않고 처음부터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가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 관계가 어떻게 틀어질지,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심합니다. 예의를 지키고 거리를 유지하고 선을 지킵니다. 하지만 작은 시도는 합니다. 말을 조금 거칠게 하거나 농담을 조금 과하게 하거나 부탁을 조금 무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관찰합니다.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비자는 한비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이익을 보고 움직이고 손해를 보고 멈춘다. 선을 넘는 행동은 우발이 아닙니다. 점진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상대의 반응을 보고 조금씩 넓혀갑니다. 한비자는 인간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선의보다 이익과 손해에 더 민감하다고 봤습니다. 도덕이나 예의는 그 다음입니다. 먼저 자신이 손해를 보지 않는지, 먼저 자신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타인을 배려합니다. 이건 비난이 아닙니다. 인간의 작동 방식입니다. 한비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상이 없으면 사람은 움직이지 않고 벌이 없으면 사람은 멈추지 않는다. 선을 넘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넘었는데 아무 일도 없으면 다음에도 선을 넘습니다. 선을 넘었는데 오히려 편해지면 더 큰 선을 넘습니다. 처음 작은 선을 넘었을 때 상대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참았습니까? 넘어갔습니까? 웃어 넘겼습니까? 그럼 선을 넘은 사람은 학습합니다. 아, 이 정도는 괜찮구나. 이 사람은 이 정도는 받아들이는구나. 이건 의식적인 계산이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작동합니다. 한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계가 없는 곳에서 침범은 자연스럽게 확장된다. 작은 무례를 넘어갔을 때 그 무례는 허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큰 무례를 시도합니다. 그것도 넘어가면 더 큰 무례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선은 점점 넓어집니다. 왜 친절이 때로는 약점 신호가 될까요? 친절한 사람은 설명합니다. 나는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 이런 식으로 대하면 힘들어. 이 말은 진심입니다. 상대가 이해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한비자는 묻습니다. 설명이 효과가 있습니까? 상대가 설명을 듣고 행동을 바꿉니까? 대부분은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들었지만 관계는 유지되고 별다른 불이익도 없습니다. 한비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로만 경고하는 것은 경고가 아니라 허락이다. 설명은 경고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결과가 없으면 그건 경고가 아닙니다. 상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불편하긴 하지만 참아주는구나. 말은 저렇게 해도 관계는 유지되는구나. 그럼 행동은 바뀌지 않습니다. 침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례한 행동을 받았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굳이 싸울 필요 없어. 그냥 넘어가자. 이건 성숙한 태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비자는 묻습니다. 침묵은 어떻게 해석됩니까? 상대는 침묵을 허용으로 읽습니다. 아무 말 안 하는 걸 보니 괜찮은가 보다. 이 정도는 문제없구나. 그럼 다음에도 같은 행동을 합니다. 한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응이 없으면 그것은 동의로 간주된다. 침묵은 거부가 아닙니다. 침묵은 비용이 없다는 신호입니다. 양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을 넘는 행동을 받았을 때 한 걸음 물러섭니다. 이번엔 내가 참자. 다음엔 안 그러겠지. 이건 관계를 지키려는 노력입니다. 하지만 한비자는 묻습니다. 양보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상대는 양보를 약함으로 읽습니다. 이 사람은 밀리는구나. 이 사람은 내가 밀어붙여도 되는구나. 그럼 다음에는 더 밀어붙입니다. 한비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양보하는 자는 더 많은 것을 요구받는다. 친절, 침묵, 양보. 이 모든 것이 허용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선을 넘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아무 일도 없으면 선은 계속 넘어집니다. 한비자는 법가 사상가였습니다. 법가는 인간을 도덕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도덕은 추상적이고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고 상황에 따라 흔들립니다. 그래서 한비자는 명확한 규칙과 결과를 강조했습니다. 이 행동을 하면 이런 결과가 온다. 이게 명확해야 사람은 행동을 조절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넘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가 명확해야 사람은 선을 지킵니다. 한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이 명확하면 어지러움이 없고 상과 벌이 확실하면 혼란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어쩌지? 너무 강하게 나가면 싫어하지 않을까? 그래서 참습니다. 넘어갑니다. 양보합니다. 하지만 한비자는 묻습니다. 관계가 정말 유지되고 있습니까? 선을 계속 넘는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입니까? 한비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경계 없는 관계는 결국 무너진다. 선을 넘는 행동을 계속 허용하면 언젠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점이 옵니다. 그때 관계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선을 명확히 했다면 관계는 오래 갈 수 있었을 겁니다. 선을 넘었는데도 관계가 유지될 때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선을 넘은 사람은 학습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구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행동은 반복됩니다. 한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용이 없는 행동은 계속 반복된다. 선을 넘었는데 관계가 틀어지지 않고 불이익이 없고 오히려 편해지면 왜 그 행동을 멈추겠습니까? 멈출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 넘는 행동은 반복됩니다. 한비자의 사상을 인간관계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법과 경계로 움직입니다. 이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이 선을 넘으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그게 명확해야 사람은 조절합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고 여기부터는 안 된다. 이 선이 명확해야 상대는 그 선을 지킵니다. 하지만 그 선이 흐릿하면 상대는 계속 밀어붙입니다. 어디까지 가능한지 모르니까요. 한비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경계가 명확하면 침범이 멈춘다.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법처럼 명확한 경계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관계는 유동적이고 상황은 변하고 감정이 개입됩니다. 하지만 한비자의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은 선의보다 결과에 더 민감하다는 것. 선을 넘었는데 아무 일도 없으면 선은 계속 넘어진다는 것. 이건 선을 넘는 사람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한비자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인간은 비용이 없는 곳으로 향한다. 사람은 왜 선을 넘습니까? 성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비용과 결과가 없는 구조에서 선은 자연스럽게 넓어집니다. 처음엔 작은 물에, 그 다음엔 조금 더 큰 물에, 마지막엔 명백한 침범. 이 과정은 점진적입니다. 그리고 매 단계에서 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한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막히는 곳에서 멈추고 뚫리는 곳으로 나아간다. 선을 넘는 행동이 반복되는 이유는 그 행동이 막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친절, 침묵, 양보가 허용신호로 읽혔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유지됐기 때문입니다. 이건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구조와 결과의 문제입니다.